이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한다라는 것의 이제 의미로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기술들. 알겠죠? 그 기술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할 거냐?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테크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기술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조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 1번으로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고요. 기술 2번으로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고 3번으로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모든 연구는 무엇에 말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연구는 무엇에 말을 맞추는 거예요? 실험 결과, 알겠어요? 실험 데이터에 이론을 맞추면 되는데 세 가지 테크닉 중 아무거나 하나 써서 설명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조금 복잡하게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1, 2번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2, 3번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번을 동시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1, 2, 3을 동시에 다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언제 1번을 쓰느냐, 2번을 쓰느냐, 3번을 쓰느냐 혹은 조합해서 쓰느냐 그건 어떻게 결정한다? 절대 내 맘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테크닉 3개를 배울 건데 예를 들면 3개 중에 이 테크닉은 왠지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내가 볼 모든 반응에 이 테크닉을 적용해야지 하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테크닉 3개를 배울 건데 이 테크닉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문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돼요. 문제가 알려줍니다. 테크닉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 3번을 쓸지 아니면 얘네들 조합할지를 문제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지 내 맘대로 오늘은 2번이 땡기는데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기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러면 그 테크닉 중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 바로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길잖아요. 이게 번역을 해도 말이 좀 길어. 그래서 이제 번역은 속도, 반응 속도를 리액션 레이트라고 하죠. 레이트. 이게 벨로시티 아니에요. 화학 반응에서는 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속도, 디터마이닝이니까 결정. 그리고 스텝은 단계.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속도 결정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해도 원래 영어로도 이게 단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줄임말을 줄였습니다. 어떤 줄임말? RDS. RDS. 그래서 이런 줄임말이 있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테크닉들은 뭐를 따라야 된다? 뭐를? 문제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하시오라고 문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것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이 rate determining step의 제시 방향은 뭐냐면 그 제시 뭐냐면은 그 힌트는 뭐냐면 어떤 단계에 느리다거나 slow라거나 아니면 RD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을 때만 이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면 RDS 테크닉을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보기 말겠니?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런 속도 결정 단계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단계가 전체 속도를 지배한다. 자, 이게 뭐냐? 이 속도 결정 단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 중 가장 느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제시한 메커니즘의 단일 단계 반응들 중에서
모든 단계 중에서 제일 느린 단계가 특별히 도드라질 때 거기다가 느리다, 슬로우, RDS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부겸이가 수학여행을 마치고 미국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예정인데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한 10시간 걸리나? 그때 몇 시간 걸렸어요? 부겸아? 아, 그래요? 그래.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래. 그래. 한 10시간 걸린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부겸이가 이 뭐냐면은 이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만에 집에 올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부겸이가 그 지나왔던 어떤 그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원에 있던 고릴라가 부겸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부겸이가 고릴라한테 납치를 당해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거기서 잡혀가지고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고릴라한테 억류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찾으려고 해도 고릴라가 하도 그냥 귀신같이 빨라가지고 부겸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는 거야. 그래서 부겸이가 지금 어떻게 10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센트럴 파크에서 일주일을 헤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일주일 더하기 10시간. 드디어 부겸이가 일주일 만에 뭐냐면은 그 구출이 된 거야. 부겸아 기쁘죠? 고릴라한테 억류됐던데 고릴라가 고릴라가 나랑 결혼해요 했고 고릴라랑 결혼할 판이었는데 고릴라한테 탈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부겸이가 그래서 고릴라한테 탈출을 해가지고 드디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왔어. 그래서 수학여행 마치고 집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일주일하고도 10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학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의 대부분을 누가 결정했어? 그 고릴라한테 억류당한 그 시간이 전체 과정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주일 더하기 10시간은 그냥 일주일이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 미케니즘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완전 결정해 버린다. 라는 테크닉이 바로 뭐다? 속도 결정 단계 테크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속도 결정 단계는 화학 반응에서 보통 어떤 과정이랑 연관이 많냐면 바로 결합 해리.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보통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종종 맞냐면 자, 화학 결합을 왜 하고 있어요? 결합해서 안정하고 좋으니까 화학 결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뜯어낸다. 잘 되겠어요? 보통 잘 안 되겠어요. 안정하게 잘하고 있는 걸 억지로 뜯어내야 되니까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화학 반응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결합이 해리된다라는 어떤 과정이 나오면 보통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속도 결정 단계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속도 결정 단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요거. 자,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22번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내가 메가임디에서 근무했었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피트 시험에서 이게 입시 문제로 딱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막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가임디에 있었던 많은 강사들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헷갈려 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요거를 주변의 강사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정일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유기화학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화학을 하던 강사들이 별 서스름 없이 나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강사들도 풀기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선배들
그 뭐냐면 학습 자료에 보면 학습지에 이 문제가 나와요. 소개가 돼요. 아주 유명한 문제여서 교사들도 이 문제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볼까요? 자, H2O2 부겸스 이런 애 이름이 뭐라고? 보라는 거야. 부겸스. 과산화수소 아시겠죠? 과산화수소 뭐라고 그러는 거지? 과산화수소 알겠죠? 그래. 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시 이렇게 H2O, H2O가 물이죠. 그리고 산소기체 얘네들이랑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보통은 분해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 그렇게 재빠른 과정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과산화수 한 통을 사두면 한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분해가 될 때까지. 그럼 일주일에서 보름이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뭐 한두 시간 내에는 후닥후닥 분해되고 뭐 그렇진 않다고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그걸 후닥후닥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반응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 놓은 어떤 메커니즘의 분석.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 부겸스 여기 어떤 말 나와요? 여기 어떤 말 나와요? 스로우. 그럼 이 말은 이 스텝 1이 뭐란 얘기예요? 이 스텝 1이 뭐란 얘기예요? 슬로우란 말이 있으니까 뭐란 얘기예요? 스텝 1이 뭐예요? 갑이나 이 스텝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RDS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단계가 전체 반응의 속도가 되겠구나. 뭐만 알겠죠? 이럴 때 이제 이 전체 반응에서 여기에 있는 이 H2O2 요거 무슨 물질이에요? 과산화수소는 이 전체 반응이 뭐예요? 과산화수소는 이 전체 반응이 뭐예요? 뭐야? 부겸. 뭐야? 반응물. 알겠어요? 그 반응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알겠죠? 그런데 이놈의 시간이 그 시간 간격이 어때? 시간 간격이 어때? 부겸. 시간 간격이 어때? 같지. 이게 요즘 수능이나 미트디트 피트 이런 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유형이라고. 동일 시간 간격 농도 변화. 이게 진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여하튼 이것도 그래. 어떤 시간 t라는 간격 속에서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얼마가 변해? 4분의 1이 변하지? 또 얼마가 변해? 4분의 1이 변하지? 동일 시간 간격 동안 같은 비율로 감소해. 몇 차 반응이야?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동일 비율로 반응물이 감소해. 부겸 몇 차 반응이야? 0차요? 0차는 이 시간 간격에 대한 농도 변화율 그게 같은 거죠. 여기서 뺀 차이가 같은 거죠. 차이가 아니라 요 차이하고 요 차이가 같은 게 0차고 지금 얘는 그냥 절대적인 반응물 농도가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농도가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곱하기 4분의 1 하면 이거 되고 이거 곱하기 4분의 1 하면 이거 되잖아. 그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고. 그걸 1차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1차 반응에서는 그 반감기가 농도와 관련이 있어 농도와 무관해. 그 반감기가 농도와 관련이 있어 농도와 무관해. 농도와 무관한 게 1차 반응이잖아. 부겸아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동일 시간 간격 동안 4분의 1배 4분의 1배 감소했잖아. 4분의 1로 4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건 반감기야 반감기의 2배야. 반감기의 2배가 지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t라는 시간은 반감기의 2배인 것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반응의 반감기는 그 t 시간의 절반이 되겠지. 알겠죠? 그런데 이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초. 여기 보시면 요 초 이게 이제 단위니까 여기에 단위까지 곱해준 거야. 뭐야 또 왜?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얘들아 저 부겸이 잡아라. 집에 못 가게. 그래요. 저기 창원역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창원 중앙역? 중앙역 몇 시차가 있는데요? 진짜로요? 50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요. 30분 만에 가나? 30분 만에 가나? 빨리 말이 안 빨리 가. 24분 남았는데. 그래? 뛰어. 그래, 뛰어. 아, 우리 부겸이. 아, 진짜. 그래요. 좋아. 그래서 이제 얘가 1차 반응이고 반감기가 이거라는 게 알려져 있지. 그러면 1차 반응은 항상 어떻게 표현돼? 지금 H2O2가 어쨌거나 반응물이잖아요. 맞아요? 그 반응물 농도가 초기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는 게 1차 반응이야. 바로 E라고 하는 녀석의 빼기, 무식이 상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1차 반응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상수가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화학 양론 계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속도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H2O2의 반응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이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숫자 2 이걸로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시간 나누기 반감기. 이 표현은 저 녀석의 화학양론 계수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무관하게 언제나 1차 반응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표현도 꼭 외워놓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H2O2의 초기 농도를 두고 이 반응물 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 보자.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보면 2의 마이너스 지수함수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그냥 빠져나오지. 그죠? 그리고 미분 변수 앞에 있는 상수가 그대로 한번 빠져나오겠지. 그리고 또 뭐가 빠져나와? 이 지수 2의 로그 값이 한번 곱해지겠지. 이게 지수함수의 미분이잖아요. 뭐만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얘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식이랑 똑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얘를 얘를 이쪽으로 보낸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이 값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얘는 로그 2 나누기 반감기 곱하기
H2O2의 농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곱해가지고 요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게 될 테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걸 요런 식으로 바꾼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반감기가 얼마예요? 반감기가 이거잖아요. 반감기 넣으라고. 반감기가 Tsec 나누기 2가 반감기잖아. 지금 이 문제에선. 넣으면 2 로그 2 나누기 Tsec.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떤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냐면 여기 한마디 써둘게요. 과산화수소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의 마이너스 1개 2 로그 2 나누기 Tsec 곱하기 H2O2 농도 이런 꼴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너만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자, 위에 줄게요. 여기 위에 줄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그래서 이걸 분석한 결과 지금 이거야, 알겠죠? 요걸 분석한 게 이거야. 그다음 두 번째 이 전체 속도식 표현. 전체 속도식이 어디 있어? 바로 전체 속도식은 화학 반응식을 보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V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H2O2 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속도 상수 K 보이시죠? K 요거에 H2O2의 M승 저런 꼴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표현이 돼야 한다. 알겠죠? 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어디 갔어? 분필. 여기에 지금 2분의 1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얘를 이런 표현으로 바꾸려면 자, 이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 2 로그 2 TS H2O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 딱 넣어주시면 2분의 1 바꾸시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 나누기 TS 곱하기 H2O2의 농도는 K의 H2O2의 M승.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오호라! 바로 누가 된다는 얘기야. 속도상수 K가 얘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이 주어진 반응의 전체 속도상수는 바로 저런 꼴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요 M은 뭐예요? M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뭐예요? 얘도 독립함수고 얘도 독립함수인데 그게 언제나 등호가 같으려면 여기에 있는 차수하고 여기에 있는 차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반응의 속도식 표현에서 M은 1이 되고 속도상수, 전체 속도상수는 로그 2 나누기 T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것까지 구하라고 했죠? 이것까지. 요거. 그러면 이때 마지막 세 번째 RDS를 적용해 봅시다. RDS가 뭐예요? 가장 느린 단계의 속도 결정 단계잖아요. 그럼 그 RDS V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V는 바로 여기에 있는 K1 곱하기 H2O2 곱하기 I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쨌건 이 속도는 뭐가 돼야 돼요? K의 요거 곱하기 M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K가 뭐가 돼요? 이 K가 뭐였어? 이 K가 요 놈이지? 그럼 ln t 세컨드 곱하기 요 자리에 m이 1이니까 그냥 H2O2가 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속도나 근본적으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K1은 I 마이너스 농도 TS분의 로그 2.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I 마이너스 농도는 항상 어때요? 항상 어때요? 뭐 변함이 없죠? 이런 애를 촉매. 여기서 I 마이너스의 역할은 촉매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0.10몰을 넣으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0.1을 위로 올리면 10 로그 2 나누기 t 단위는 몰의 역수, 초의 역수. 요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와 관련된 아주 괜찮은 연습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휴강이고 아니지. 토요일 날 우선 오시면 되겠죠. 토요일 날 봐. 토요일 날 알죠? 토요일 날 만나요. 그래. 토요일 만나요.